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더 필요한 부서를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역국장님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 영천시 포상조례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포상조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장, 표창장, 감사장, 표창장, 상장, 뭐 그다음 뭐 공무원 포상, 그 향토 개발 포상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상장을 나가고 있는 게 뭐 어떤 걸로 지금 주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상장은 시장 표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표창하고 감사장, 공로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 그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4분기에서 나가는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민간인 유공자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법상 맞게끔 물론 표창패가 나가기는 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뭐 보니까 주민 인사회 해가지고 새해 인사 때 나가는 또 패가 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그 책자가 잠시만요. 사무관리비 이거구나. 1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133페이지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주민과의 새해 인사에서 감사패 제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패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중복이지 않나라는 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연초에 읍면동 순시에서 읍면동에서 이제 읍면동 그 자치 발전에 유공이 있는 분들을 표창 상신을 하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표창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년 4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민간인 유공자 표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는 거 말씀하시죠? 네, 분기별로 지금 민간인 유공자 표창이 패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공적이 뚜렷한 읍면동 주민들을 표창 상신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읍면동이라고 좀 전에도 지금 보면 새해 인사 때 읍면동 관련해서 유공자들한테 표창을 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 또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남발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물론 그 당연히 나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매년 이렇게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건 자세히 따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 과장님, 뭐 누구 계장님 따로 안 계십니까? 언제부터 실시를 했었던지 그 부분을. 그럼 그건 따로 나중에 예, 저한테 별도로 국장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상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적했었던 부분에서 현수막 개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은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요건 조금 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이 쪽일 수도 있는데요. 영천시 광고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업계 시대에 개첩을 하기 위해서 2주 전에는 그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명절 현수막 같은 경우에 법대로 규정대로 그 신고 절차가 그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도 저 일반과 똑같이 그 광고협회에 사전에 다 그 의뢰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주 전에 신고한 그 관련 자료는 따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통장 지금 그저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하기태 의원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그 사무실 관련 대부 무상 사무실 쓰는 거 네.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당연히 뭐 이 통장 규칙에 그게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 무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대부를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규칙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지금 그 규칙이라는 건 조례가 아니라 규칙인 거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만든 규칙인 거잖아요. 타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만 규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장 임기 부분 자체가 통 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지금 규칙이 바뀌기 전에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임기제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요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민원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이 통장 임기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년이고 연임을 2번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입니다. 그렇지만 예. 그 전에 우리가 규칙에서 바뀌기 전에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하셨던 우리 이 통장님들은 임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닙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이후에 임명되신 분들은 2년은 보장이 되고 추후에 2년을 더 하실 때는 경쟁자가 있으면 선출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6년차 들어갔을 때 상대 후보가 있으면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있으면은 그 출마를 예. 못하도록 예, 못하게 없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없으면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할 때는 상대 후보가 나서면 현재 이장은 자동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고 2015년 이전에 임명된 이 통장님들은 거기에 조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아마 들으신 바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민원 자체가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통장 이 부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015년대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솔직히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후보가 없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규칙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정말 우리 이 통장님들하고 모아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늘 해오셨던 분들은 수십 년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아마 그게 계속 지금
그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안 받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정도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꼭 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죠? 그 뭐 예전에 이제 노조에서 그 의회 앞에 와서 이제 뭐 우리가 뭐 피해자 분리를 안 해준다고 막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왜 아직까지 분리를 안 시켜주고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금 본청회하고는 이 관련해서 노조하고는 어떻게 뭐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의회에서 계속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우리 의회에서 요구 사항이 뭐였습니까? 분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분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들었. 네, 알겠습니다. 더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지라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기태 의원님, 네네. 예. 국장님, 예. 지금 저 정기 표창 있잖아요. 직원 정기 표창 때 우리가 저 집행부 표창 때 영천시 의회가 추천을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의회도 집행부에 속해가 도지사 장관 표창을 상신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예. 있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해도 잘 배제가 되더라고. 그 의회 직원들도 감사를 받으면 또 실제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또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관상이나 도지사상 예. 그것도 어느 부분에 일정 배분을 해줬어서 의회 직원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이소. 예,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거 의장할 때 이래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공개한 의원님. 우리 배수혜 위원장님 말씀처럼 2015년도 이후는 이장님 이제 재임 그 삼임할 때는 후보자가 있으면 자동 출마를 못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전에 이장님은 출마자가 없으면은 그 규정이 없이 그냥 계속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출마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분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 임명되신 분들은 2년 임기가 끝나서 선거를 통해서 계속 할 수 있고요. 2015년 이후에 되신 분들은 두 번째까지는 선거가 가능한데 세 번째부터는 그렇죠.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자기는 자동 무한다. 탈락입니다. 예,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이 그 희한합니다, 그죠? 그때도 많은 토의와 그를 거쳐서 임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2015년 이전에 이장이나 이 통장을 하신 분이 뭐 수가 많습니까? 지역에? 지금 정확히 판단하지 않지만 한 6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60%가 그 2015년 이전에 예. 그 이 통장이 임명되는 분이단 말입니까? 예. 그럼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네요. 상대편 후보와 선거를 해서 당선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까 15년도에 예. 이후에 이제 되는 경우에는 두 번 하시고 세 번 누가 또 후보자가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마를 모하고로 돼 있는데 예. 2015년 이전에는 이게 숫자가 400몇 명 중에 60%가 되니까 한 200명이 넘네요. 240명 정도 되네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이 다 있는 거죠. 예. 참 생각하고 대단하네요. 있습니다. 그 동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그래서 좀 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걸 시정 조치를 안 합니까? 그 조례가 예. 제정을 할 때 소급을 할 수 없어서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소급해서 도용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까? 지금도 그 이 통장님들 쪽에서는 3년
네,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선거를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달라는 그것도 요구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15년도 이후에 그 개정을 없애달라는 거죠. 근데 2015년 이후에 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 그걸 없애달라는 의견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게 2015년도에 이 통장 임기 개정을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이게 막 20년, 30년씩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원래는 이거를 4년, 2년으로 막으려 했는데 이게 김영석 시장이 6년까지 해라 해서 저거 6년을 했는데 2년. 그런데 이게 규정이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원래 그 6년 하면 무조건 모나고로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데 예, 지금 현재 그 조례가 유효하고요. 그대로 있고 그 예, 그 위에 있고. 개정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개정 안 됐으면 내가 생각하기는 6년까지 하고 무조건 모나고로 돼가 있는데 그런데 6년째는 후보가 없으면 그래 되가 있는 예, 거야, 하고 규정에? 예, 아, 만약에 규정에? 예, 아무 후보가 안 나서면은 이 그건 통장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그 당시에 조례가 그렇게 돼 그래 있습니다. 되어 있어. 예, 상대편이 없으면 만약에 그러다 버리면 그 마을에 이 통장이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문제가 이제 서부동 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대부분 다 이 통장들이 7, 80세라. 한 병원에 이거 돌아가면서 한 두세 명은 계속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6년만 하면 무조건 모나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한번 그러다 그 보니- 규정을 예. 한번 내한테 한번 보여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그 조례랑 규칙이랑 있습니다. 예, 그쵸? 예. 그 조례 안에 지금 임기제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국장님 말씀은 예. 그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하려고 제가 그 전반기 지난번 작년에 민원이 너무 생겨서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그때 담당 계장님이 하신 말이 규칙에 의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저희들도 이 통장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렴을 해서 조례를 바꾸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지금 현재도 계속 그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걸 정확하게 조례랑 규칙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 자료를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런 민원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이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이 통장님의 임명권은 시장님한테 있지 않나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단체든 어디든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그 뭐 조례든 규칙이든 뭐 정관이든 규정에 의해서 다 해야 한다면 이 그분들의 의견을 정말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이 통장 관련해서는 의견이 400개가 넘습니다. 한두 개가 들어오면 저도 괜찮은데 제각각 다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고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네, 뒤에 계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그 이제 자료 보고 봐야 돼요. 바꾸면 되죠. 다 받아야 되는 거지. 네, 다음은 새마을체육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먼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부서장께서 네네, 답변해 과장님 주세요. 예. 대신 답변해 예,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한문입니다. 2년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다시 그 소장님 그 관련해서
매년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그 임기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2년에 돼 있고 한 번 연임하는 것까지로 해서 지금 그 총 4년이죠. 예, 조례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임기제를 3년으로 한 번으로 임기제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안에 자원봉사센터 그 안에 그 뭐 조례라고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규정에 보면 자격 조건이 관련돼 있는 지원 자격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민간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말고. 예, 지금 그게 바뀐 지가 예전에 지금 소장님 하시기 전에 소장님께서 그 관련해서 조금 변경을 하셨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물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뭐 나름의 많이 아신다고 해서 그런 뭐 자격 조건에 갖다 지원 자격의 조건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을 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천시의 자원봉사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원 자격 또한 임기 또한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규정을 바꿔주시기를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비나이더 지금 보니까 그 헬스장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비나이더는 현재 시청 앞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현재 저 체육 지도자하고 안전관리자가 현재 미배치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12월 6일까지 시정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 대표자는 잠적 중이고 이제 연락은 이제 조절 중입니다. 향후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을 연 상태에서? 한 200명 정도가 그냥 무인 헬스장처럼 예, 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지금 그런 근데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지금 네. 예, 시정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새마을체육과 관련해서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요 물품은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취득 단가가 50만 원 뭐 미만인 경우에는 뭐 선풍기나 이런 거는 그 취득 물품으로 뭐 안 해도 되지만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 물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세요. 예, 체육회 예, 물품 등록해 가지고 네.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중등부가 여기 현재 자료를 봤을 때는 19명입니다. 지금 총 몇 명입니까? 현재는 34명입니다. 원래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원래 9명입니다. 신입생은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신입생은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뭐 당연히 이게 그 감독 코치의 인건비는 이 인건비의 그 책정 기준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위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예, 감독은 18만 원, 코치는 그러니까 그 위탁 계약을 예, 계약에 잡아서 그 책정해놨을 때 이 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잡혀 있느냐는 말이죠. 저희들 뭐 초등부하고 이렇게 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 예, 뭐 어떤 뭐 강사 코치 예, 월급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예, 초등부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져 있는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냥 자체에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셨다는 말이죠, 과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3년 12월 27일자로 그 유순영 감독
감독한테 출금이 됐다가 28일 날 다시 돌려받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네. 잠깐만 앞에 와서 이거 저 미란 씨 이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파악을 잘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과장님 거기까지는 못 보셨다는 것도 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체육회에서 그걸 정산서를 받아서 분명히 봤을 때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뒤에 보면 첨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첨부가 내용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첨부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미비한 자료도 많고 뭐 일지라든지 뭐 시정할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 책자 가지고 오세요. 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안 그래도 뭐 식대는 요 장부를 쓰신 거는 내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장부를 적었다면 장부에 맞게끔 장부에 정리가 됐다면 이거를 이게 결제가 됐다면 장부에 결제가 됐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가 지금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한 경우에 1개월 이하의 일정 기간을 합산하여서 한 건으로 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개월 이하의 일정 기간을 합산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산하여서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을 어떻게 해서 합산을 했는지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여기에 있는 정산서랑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훈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훈련을 저희들 체육회하고 20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 훈련은 한 달에 한 25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하고 어떤 그 특금 매식비로 지급한 게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예, 그거는 향후 저희들 일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체육회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훈련 일지도 지금 보면 훈련했던 그 관련 일지도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갔을 때 그 훈련했던 그런 증빙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중등부 유소년 중등부에 관련돼 있는 정산서는 거의 90%는 서류가 너무 미비하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요즘 그 사업소 운영하는데 본청 부서하고 본청 과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사업소를 체육과에서 주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런 절차도 있습니까? 사업소는 무조건 사업소장이 다 알아서 합니까? 옛날에는 그게 체육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협의를 하고 또 환경사업소는 환경과에서 협의를 하는 그
절차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요즘은 없어. 예, 내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다 우리 김명국 국장 소관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수영장하고 헬스장 연간 한 20억 정도 이게 적자가 내외로 된다니까 20억 내외로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 문제를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영천시 수영장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천에서 잘 사는 사람 30% 이내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용하는데 저같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2만 5천 원만 뭐 그 한 달 이용하는데 이게 적자폭이 너무 크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 우리 국장님이 세금도 받아야 되고 세 수입도 많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요금을 주요 시민들한테 받아야 될 요금을 너무 안 받고 20억 정도 적자 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국장님이 한번 거래를 하셔서 어느 정도 뭐 5, 6억 적자 난다 그러는 거는 10억 미만 적자 난다 그는 이해가 하는데 그거 20억 어떤 데는 뭐 30억 가까이 적자가 나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5만 원 하고 2만 5 대부분도 65세 이상이니까 2만 5천 원 하면 한 달 이용하는데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 시정 운영하는데 예, 하여튼 이걸 참고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있다면 이 보조금은 우리 영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수에게 돌아가는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영천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행사들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이 보조금이 정산에 있어서 관리 감독 또한 그 정산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 명확하고 투명한 그런 보조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또한 중요하게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는 우리 체육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년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뭐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 결과 자료 관련해서 제가 요거 처분한 내용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내용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처분 내용까지 보니까 보조 단체들이 비용 지출에서 정해진 그 보조금의 카드가 아닌 또 뭐 개인 카드로 비용을 또 지출한 내역도 있고 그리고 또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일지 기록 등 상세 내용이 없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고 정해진 비용 이상 지출을 했다는 것도 지적이 되어 있고 비정상적이고 적절치 않은 보조금 사용 또 규정에 맞지 않는 영수증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분은 주의에 그쳤습니다. 뭐 한 번이야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공개된 감사 결과를 과거 시점부터 짚어보면 이전에도 또 그 이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가 저희가 청년감사실에 이게 추가 감사를 요청한 건 제가 요청한 건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년감사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자 제가 다시 우리 실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보조금은 좀 전에 우리 새마을체육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소수의 시민들한테 사용하는 돈인 만큼 더욱 목적에 맞고 거기에 걸맞는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철저한 그 정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청년감사실이 우리 보조금과 그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고 명백하게 파악을 좀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그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감사 업무에 반영해서 좀 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출되고 또 이 성과가 그에 걸맞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천 시민들에게 우리 감사실의 정말 중요성은 우리 영천 시민들에게 그 낸 세금으로 이렇게 쓰여지니 이런 돈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쓰여지는 일이 그 역할을 살피고 관리 감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또 큰 역할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가 있다면 철두철미한 청년감사실의 역할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연일 계속된 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